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1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맨 처음 제목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일본은 4천억 달러 내는데 미국, 한국에도 투자본드 요구 등으로 해서 편집한 내용입니다. 이거 하나로 나머지 것들이 오히려 설명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일본은 4천억 달러 내는데 미국, 한국에도 투자본드 요구. 최은경, 조재현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7월 16일 아침 7시 38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세 협상하며 같은 규모 거론, 수백조 원 거액 정부 협상 고심.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정부는 이달 초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 같은 본드 조성 방안을 요구했다. 미국은 일본이 대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제안한 대미 투자 본드 조성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제안한 본드 규모는 4천억 달러, 약 550조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한 680조가 넘을 거예요. 이번에 추경 때문에 한 690조 가까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의 대미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모의 본드 조성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 규모로 봐서는 아니올시다인데 하워드 러튼이 미 상무장관이 한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을 해 협상이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 것도 미국의 이 같은 요구 때문으로 풀이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한 미 상공회의소 등 자료를 통해서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그 표로 만들어 준 건데요. 요 맨 마지막에 대규모 대미 투자 본드 조성이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핵심으로 그 관세가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런 거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한테 그런 게 다 공유가 되는 거죠. 미국 관세 협상 하는 데는.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왜 전자권이나 뭐 이런 거에 꼬리를 왜 한국 정부가 꼬리를 내렸을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왜 처음부터 제대로 국민들한테 밝히지 않고 시시해가면서 협상을 하는지 그 행태를 모르겠어요. 본드 만들어 한국 돈으로 제조업 키우겠다는 트럼프. 이런 표현은 이제 트럼프 개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나 IR법의 변형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겠냐. 왜냐? 그동안에 미국의 공장을 지면은 인플레이션 저감법에 의해서 미국이 공장 지원을 하는데 이제 미국도 돈이 좀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을 짓긴 짓는데 니들 돈으로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조선일보도 반미 감정이 나는 표현들로 이렇게 하고 있죠. 통상수장 면담에서 논의. 여한구 본부장이 14일 협상 현황에 대해 기자 간담회에서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의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산 첨단 기기를 구매하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양국의 제조업 협력과 맞닿아 있다며 투자나 구매는 민간 기업이 판단할 영역이지만 정부도 뒤에서 이를 촉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관세를 몇 프로 낮추는 방식의 협상보다 미국 제조업 재건을 도우며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포지티브성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런 걸 왜 늦게 얘기하느냐 이게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은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 먼저 제안한 방안으로 알려졌다. 한일 경제 규모 차이, 대미 직접 투자의 격차를 감안하면 한국 정부로선 감당하기 쉽지 않은 액수다. 윈윈 전략 될 수 있나 고심. 펀드를 조성해 제조업 대미 투자 진출을 지원하고 이를 대가로 각종 관세를 최대한 낮출 수 있다면 한국으로서는 또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우리 기업들도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현지에서 생산 판매하는 시장 진출형 투자로 전환하고 있다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국내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내수 대 그 해외 판매 비율을 보면은 현대차도 이미 내수는 17%고 83%가 해외예요. 자동차 하나만 봐도 그렇고 또 다른 우리나라 제조업도 해외 수출이 그렇게 많은데 현지 시장 진출형 투자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국내 내수 생산은 현재 산업하고도 규모 가지고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에 어저께 SF 이 태평양 종횡단 이 제조 공장에 대한 SF 소설을 썼는데 더 소설을 써볼게요. 획기적 돌파구는 차라리 미국의 51번째 주 할게 라고 협상안을 내면 어떠냐. 많은 그 국수주의자들이 친미 매국노 같은 놈이야. 옛날에는 친일파 하면 친일 매국노를 지칭하는데 요즘 친미파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 스스로 이런 발언을 하면은 친미 매국노라고 그러겠죠. 한국이 캐나다보다 먼저 우리가 51번째 주를 헐게 그러면은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공용어가 뭐 영어가 되더라도 한국말 없어지는 건 아니고 간접 지배 형식으로 협상을 하고 주 정부로서 한국의 대통령은 주 정부로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아마 남북 통일의 기회도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만주 진출도 더 빠르게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우리 힘으로는 너무 힘들다. 그 인구도 자꾸 줄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미국 애들도 그 서울이나 많이 와서 또 혼혈인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단일 민족 개념 없어지고 혹시 알아요? 그 한반도 출신이 미국의 연방 대통령이 될 날도 있지 않겠냐 그런 망상을 해 봅니다. JP모건 코스피 5천 기사에서 이재명 언급해달라. 왜? 김은정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7월 15일 날 보도했습니다. 외신 기사의 이례적 정정 요청, 이재명 언급 없었고 시점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블룸버그 기사 원문 중 JP모건이 이런 전망을 한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배구조 개혁을 단 한 개 더 진전시키려는 의지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다. 그래서 영어 기사 원문이 이렇게 됐는데 요거의 그 파파고 번역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단계 지배구조 개혁 목표와 5년 임기 동안 코스피를 5천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언급하면서 블룸버그가 이렇게 썼다는데 자기네들은 이번 주가 아닌 지난달이라고 정정 요청했고 그 다음에 JP모건은 이 보고서에서 선호하는 업종 테마로 메모리, 금융, 방산, 지주사, 화학, 소비재, K컬처 부분을 꼽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헌 얘기가 없는데 블룸버그가 요거를 껴 집어넣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국가 자금이 고갈되면서 러시아인들은 감자 비용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DPA, 요게 독일 그 방송했고요. 국영방송 7월 14일자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어느 곳보다 잠재적인 농업지역이 많지만 감자와 양파가 부족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최근 사탕무와 다른 채소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감자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라고 말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 상점에서 감자 가격이 작년에 거의 3배로 치솟은 이후 나온 것입니다. 한편 양파 가격이 2배로 올랐습니다. 양배추는 이제 1년 전보다 50%더 비쌉니다. 러시아인들은 6월에 감자 1kg에 약 1달러를 지불해야 되지만 세전 소득 평균 1150억 달러인 곳에서는 이 금액이 많다고 통계청 로스테이트에 따르면 연금은 230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이런 데에서 1달러면은 매우 큰 거죠. 경제부 장관 다가오는 경기 침체 경고했다. 러시아 경제는 모스크바의 수입대체 프로그램, 부유기금 및 은행 시스템의 자본 보유금 사용 덕분에 2년 동안 성장했다. 나비 울리나는 이러한 자원 중 상당수가 실제로 고갈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새로운 성장 모델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러시아 경제 규모하고 한국의 경제 규모하고 맞는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한반도 그 남한 땅에 수백 배인가요? 수백 배가 뭐예요? 몇백 배 그런 땅이지만은 저건 러시아의 경제 규모는 이렇게 쭈그러들었다. 무기가 급증함에 따라 민간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은 높은 비용, 인력 부족, 낡은 기술로 인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제재로 인해 더욱 악화된 문제, 수확량 감소로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 제기, 루카셴코는 최근 벨라루스 사람들에게 감자를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으라고 강제 제한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무 뚱뚱해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참에 러시아인들도 너무 뚱뚱하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자기처럼 러시아인들 일주일에 감자 2번만 드세요. 매일 먹으면 살찝니다. 라고 해서 감자 가격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아주 그 미국식 그 유머 겸 해가지고 쓰는 것 같습니다. NDBI 최고 책임자 젠슨 황은 트럼프의 미국 내 제조 움직임이 정확히 옳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은 전체 밴드를 놓치고 있다. 다만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쇼빅센 바타 차르지 벤징가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기술 제조를 재산업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정확히 옳은 일이라고 부추겼습니다. 이는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미국의 독창적인 의존을 종식시킬 스마트한 움직임이라고 표현했답니다. CNN 인터뷰에서 황은 미국이 칩 서버 및 기타 하드웨어로 실제로 만드는 기술인 우리 산업의 전체 밴드를 놓치고 있다고 근데 경고를 했고 이러한 역량을 회복하면 박사 연구소를 넘어 중산층 일자리가 확산될 것이다. 그 열정, 기술, 만드는 기술, 물건을 만드는 능력은 경제 성장에 중요하며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고도 멋진 상과 멋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안정적인 사회에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최근 관세론만으로는 완전한 부활을 방해하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황은 산업계가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중단하면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 그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국내의 산업 및 제조업 생태계가 대만에 대한 지정학적 압력을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만의 파운드리는 NDBI 첨단 프로세서 대부분을 생산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구 감소나 그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이 된다면은 대학 졸업한 블루칼라 생산직이 많아지지 않겠냐. 월급 많이 받는데 굳이 뭐 화이트 칼라 넥타이 매고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 필요 뭐 있겠냐. 이런 또 생각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이어 젠슨왕 미 엔비디아 H20 칩 중국 판매 승인 매우 기쁘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7월 15일 그 베이징 김광수 특파원 서울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빠른 추락이 돼 중국 전용 새 그래픽카드 RTX 프로 출시했다.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 중국의 그 H20 판매 승인을 했다. 중국 수출에.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또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인가 해가지고 뭐 어떤 나라의 국가 그 경제 규모에 맞먹는다 하는 식까지 소개가 된 것도 있습니다. 안규백 이재명 정부 내 전작권 전환 목표 국방비 21조 원 필요. 전작권 언급 안 한다. 위성락은 얘기했는데 이게 국방장관이 후보자라는 놈은 또 딴소리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혼선이 일어나나 모르겠어요. 허고운과 한상희 기자가 뉴스원에서 보도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느냐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전작권을 전환하면 우리 군사비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에 이어진 질문에 연구 결과에 따라 상이하지만 21조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한적 핵무장론엔 NPT 체제에선 어려워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제한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왜 전작권 전환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 역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가? 가장 가까운 것이 6.25 한국전쟁이다. 고대사로 올라가 나당연합군 삼국통일 때 전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려몽연합군에 의한 일본 침공 시 누가 전작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뭐 6.25 한국전쟁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미군이 전작권을 당연히 행사를 했던 거죠.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면서 대화는 필요하다는 모순어법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력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민간 출신이죠. 이런 자가 국방장관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좀 괴리감이 좀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실 이정돈의 전작권 전환 주장에 손긋기 안규백 개인 의견, 박정현 이재호 기자가 데일리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개방 확대 포함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말한 전작권 전환은 안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고 못을 박았답니다. 그 이하는 강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거는 뭐 우리 정부 때 지금 정부 때 지금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고 과거 정부 때부터 꾸준히 나온 얘기 정도 수준으로 언젠가는 항상 그 의제로 나오는 그런 정도지 꼭 그 임기 내에 뭐 허겄다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안 후보자는 청문회 때 조건일이 한국군의 핵심 전력 능력이고 조건이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 능력인데 1, 2 조건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쳤고 SCM 한미안보협의회 검증 단계로 가고 있다고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아는지 민간 출신인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아냐 이게 내 얘기는 흘렸겠죠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에이펙에 중국과 러시아한테 초청하는 서한도 발송했다는 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냐 이게. 말이 장관 후보면은 행정부의 아주 대통령 바로 국무총리 밑에 바로 핵심 이 정치 권력층인데 말이 어긋나는 것이 과연 이게 적합한 인물이냐. 짜고 치는 고수도 파고 자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관세 협상에 아쉬워서 관세 협상에 그거 끌고 들어가 봐야 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그런데 맨 앞에 얘기했지만 숨기고 있던 게 국부펀드, 미국 투자 국부펀드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끙끙끙거리고 있는데 뭐 국채 발행도 가능할 거고 또 뭐 그래가지고 펀드 조성을 좀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애국 시민들이 많이 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IMF 때 금모으기 운동까지 한 민족인데 자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 투자 펀드 만드는데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국채를 발행하는데 전 우리나라 국민만 사는 게 아니고 미국 자본도 아마 사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국부펀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재료외국인 문제의 사령탑, 조직을 내각 관방에 설치, 제도 시책의 재검토는 임해야 할 중요한 과제. TBS 뉴스 디지털 7월 15일이죠. 재료 외국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출입국 재료 관리의 적정화와 외국인의 사회보험료 미납 방지 등에 대해 부처 횡단으로 관련 제도의 재검토 등을 임하도록 지시했다. 이시바 총리가. 그래서 재료 외국인을 둘러싸고는 규제 강화나 공생이 참여한 선거에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어저께 배회주의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는데 일본의 배회주의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식자의 뉴스가 보도됐는데 댓글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배회주의자를 내세우는 사람은 별도로 해도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의 준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법을 지키지 않은 외국인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면서도 그 대응을 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것은 정권의 태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체류 자격이 있는 사람,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제대로 구별하여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은 체류 자격이 있는 정당한 외국인 거주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됩니다. 또 불법 체류를 돕는 좌파 활동가들도 단속하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시점에서는 일본의 사회보장에 이게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가이드보이ing 엄격하게 단속해 주었으면 합니다. 실손 무슨 보험 쪽이에요. 부담하는 쪽이 마음도 크다. 그것은 정확히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댓글로 올렸네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재류 외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재류 외국인 중 저는 딴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서양인 이런 사람보다 조선족 내지 중국인들, 중국 국적 조선족들, 그러니까 중국인이에요. 중국인들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야 된다라고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인데 일본에서 이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다. 아마 여기에는 은근히 중국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1 한국인은 자이니치 코니아라고 했는데 이 외국인이라고 해석을 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반무사도적 행동에 일본 떨림 경제안보 각성중. 마이크 오 셜리반이 포브스 재팬 일본판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선물로 받은 책 중 필자가 특히 좋아하는 한 권의 부시도가 있다. 무사도. 이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행동구매에 대한 소개한 책이다. 일본에서 중세 이후 무사계급 사이에 발달한 이 고상한 윤리규범은 유럽의 기사도와는 다르다. 이에 관해서는 영국의 역사가 모리스 킨의 저서 시발리가 필독이다. 유럽의 기사도의 개념은 좀 더 빨리 등장해 기사에 의한 폭력이나 기사끼리 서로 죽이는 것을 억제하는 등이 당초 목적이었는데 무사도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일본인의 마음에 살고 있으며 일본은 매우 강한 사회규범이 행동을 지배하는 나라로서 더욱 독특한 존재가 되고 있다. 일본이 직면한 전략상의 딜레마. 트럼프가 아시아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상 밖의 결정을 한 것은 일본인의 무사도적 정신과 일본의 외교 자세에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알 아레츠 하우저의 1990년 저서 더 하우스 오브 노무라, 국역 더 하우스 오브 노무라를 보면 미국이 현대 일본의 금융기업 시스템 구축에 어떻게 공헌했는지도 잘 알 수 있다. 트럼프와 무사도는 물과 기름 같고 일본인들은 그의 행동에 실망하게 된다. 하기야 일본과의 친밀함이라면 프랑스의 고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더 위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무려 통산 40회 이상이나 일본을 방문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있지만 여기서는 쓰지 않겠다. 그 영프 로스차일드 자금 문제 이런 게 있다고 그 분석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미일 관계를 트럼프 대 무사도라면 한국은 어떻게 비유하겠는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물음표를 좀 질문형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일 관계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은 때마침 일본 경제가 수십 년이 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에 일본의 전략상의 딜레마를 가져오고 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지정학적 발판이 흔들리고 있다. 보다 발본적인 해결책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필요하다면 단기간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구축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다. 해동 시작한 일본 경제 향방. 일본에 관해 흥미로운 것은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와 금융시장이 해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국채 이율을 억제해온 일본은행은 현재 금리 인상으로 변하고 있어 일본 국채의 이율은 상승 경향에 있다. 일본 국채 시장과 일본은행의 밸런스 시프트의 크기로부터 이것은 국제적인 이율 상승의 요인도 되고 있어 이 점은 중기적인 시장 리스크로서 주시할 만하다. 일본은행에 의한 장단기 금리 조작, 이일드 커브 컨트롤 YCC가 없는 상태에서 국채 이율이 상승하는 한편 기업 수익이나 소비자 행동, 고용이라고 하는 일본 경제의 원동력이라고 간주되는 요소는 더 저조하다. 이 때문에 일본은 본격적인 회복 직전에 있을지 아니면 더 끔찍한 사태의 문턱에 있을지 미묘한 감각을 낳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나 미일 관계가 깨져 혼란을 초래하는 사태는 비인기적인 돌파고 이시바 시게루 정권을 무슨 긴장시킬 필요가 이렇게 이거 좀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참여연 선거가 있고 이시바 정권은 매우 비무사도적인 그 세계와 악정고투하고 있다. 그러니까 패전이요 완전히 이 미국을 주군으로서 깨끗이 이제까지 충성하고 모시고 왔는데
아니 우리는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왜 지금 와서도 못 살겠습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거다. 우리나라는 곧 죽어도 그 한 번 졌다고 해서 깽깽하는 데는 아니죠. 나중에 좋다 두고 보자. 샹. 너 한번 다시 한번 맞짱 떠봐. 뭐 이런 정신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일 관계를 트럼프 대 무사도라면 근데 이제 그 무사도라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무사도가 일본에 지금 남아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또 선비라고 주장하겠죠. 선비냥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선비 정신이 있습니까? 좀 비유가 뭐 무사도를 왜 이렇게 띄우려는지 모르겠어요. 할복자살하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트럼프 젤렌스키의 모스크바가 타격할 수 있나무로 장거리 무기 지원 정봉호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가 젤렌스키 무기 주면 할 수 있다고 답변. 요거 한마디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토 회의 때 젤렌스키가 이게 검은 거지만 정장을 입었답니다. 물론 이제 그 티셔츠 입은 다음에 그래도 위에는 정장을 입었다는 거예요. 뭘 설명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화통화상으로 우리가 말이야 장거리 그 공격 주면은 모스크바 때릴 수 있어? 그랬더니 때릴게요. 그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러시아한테 50일 내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안 하면 100% 관세. 이제 압력을 잘 안 되니까 휴전이 안 되니까 압력을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줘 그리고 공격해 그리고 푸틴한테 자 휴전합시다. 우리가 좋은 관계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 트럼프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지금 중국 아닙니까?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 국방백서 8월 달에 나온다는데 주적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주적, 북한이 주적이 아니고 중국으로 주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국힘 정신 맞냐? 리셋코리아 발대식 참석한 의원들을 저격했다. 김무현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주도한 윤어게인 주축,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참석했는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을 했다는데 이 윤상현이라는 친구가 좀 이상야릇한 친구 같아요. 한 전 대표는 그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이 합리적 상식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름만 팔는 거지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식 가지고 국민의힘이 그 리셋코리아 그런 이름으로 한다는데 이게 뭐 이런 요즘 표현을 쓰면은 이 뒤에 뭔 돈 가지고 이런 운동들을 하느냐 그러면 아마 개신교 세력들이 그 뒤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상현 뒤에 그 정광훈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있는 거 아니냐. 대다수 국민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자유공화국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왔던 윤어게인 세력이 이 단체의 주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끌고 나가면은 윤 대통령을 돕겠다는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을 아예 내란죄의 국민적 정서에 공감하게 만드는 이적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윤상현 이 친구는 윤 대통령을 위하고 리셋코리아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해가지고 윤 대통령을 아예 내란죄로 하려는데 오히려 그 이적수 그러니까 엑스맨 역할을 하는 놈 언더카바 같은 그런 놈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리셋이라는 의미는 초기화가 강하다. 과거를 다 부정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냐. 역사는 경험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지 다시 건국을 하겠다는 것이냐. 리셋은 보수 꼴통들의 작태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느낌이 오네요. 리셋 코리아라는 말 중앙일보에서 제일 먼저 옛날에 홍모식인가 썼는데 어디서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인가 거기에서 이제 뭐 나온 말인데 그냥 아무나 갖다 쓰지 말라고 얘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